자, 이번에는 일반 원웨이 ANOVA에 이어서 13.3 팩터럴 ANOVA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웨이 ANOVA 같은 경우는요, 이쪽에 이렇게 시험 점수가 있고 숫자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룹 변수가 3개, 2개나 또 3개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그룹이 이 시험 점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그룹 간의 시험 점수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통계였습니다. 이 그룹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지난번에 했던 사용했던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스테이터스라는 그룹이 있고, 그룹 베리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젠더, 성별 그룹이 있다면 이게 두 개로 나눠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쪽 데이터를 설명하는 그러한 이쪽 그룹 변수가 한 개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를 이제 팩터럴 ANOVA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두 개나 그 이상의 독립 변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데이터는 이것은 어떤 책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러한 그 연구자가 이렇게 연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음악을 틀어줄 때 그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어휘력이 더 잘 향상되는지,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그림과 같이 보여줄 때, 그림책을 사용할 때 더 이와 같은 어휘력이 향상되는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자, 이 경우는 음악을 틀어줄 때와 안 틀어줄 때, 그 다음에 그림을 보여줄 때와 안 보여줄 때, 이렇게 두 가지 그 그룹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그룹 변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ocabulary, 어휘를 습득한 어떠한 그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오버로 스토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데이터를 일단 그 전에 역시 우리 R 커맨더를 먼저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 커맨드에서도 데이터를 불러드릴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여기 R 스튜디오 대신에 R 커맨드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import 그 다음에 from text file 해가지고 그 데이터명 이걸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일단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CSV 데이터 파일은 커마로 나눠졌으니까 커마를 선택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바로 좀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오바로 스토리 이거가 되겠습니다. 가져오면은 데이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이쪽이 아마 여기 G, N, vocabulary, 이쪽이 vocabulary 테스트한 그 시험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사진을 보여준 그룹과 안 보여준 그룹, 그 다음에 음악을 틀어준 그룹과 안 틀어준 그룹으로 나눈 그 두 개의 그룹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커맨드
이렇게 일반 컨솔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4명으로 되어 있네요. 실험을 한 거죠, 이렇게. 이거를 그 통번역 교육 쪽에 한번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어떤 그 시험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쪽에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두 가지를 병행했을 경우 실험을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항상 그래프를 먼저 보고 데이터를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박스 플랫을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알커맨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걸 그려도 되고요. 알커맨더 박스 플랫 여기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숫자 변수가 되겠습니다. GNSC 1.1. 그 다음에 이거를 그룹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룹별로 그려라 해서 이렇게 그룹 중에 이제 우리가 뮤직, 음악을 틀은 그룹과 안 틀은 그룹 일단 선택해서 이렇게 그리면은 박스 플랫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음악을 틀은 그룹과 노뮤직 안 틀은 그룹 간의 평균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두 그룹 간의 차이는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려야 되겠죠. 그림을 보여준 그룹과 안 보여준 그룹.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엔 이쪽을 그려보죠. 좀 더 그래프가 멋진 이쪽 패키지를 사용해서 박스 플랫, 그 다음에 이쪽 Y 베리어블은 이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번에는 픽처를 보여주는 거로 이렇게 선택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픽처로 보여준 그룹과 안 보여준 그룹 간의 평균 차는 그다지 커 보이지 않아요. 여기가 평균이니까. 그래서 그때 차이가 커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어떤 스코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 보면은 아까 아노바는 T테스트와 달리 두 개 그룹 이상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데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개의 변수, 사진이나 또는 음악이나 그룹이 두 개밖에 안 됩니다. 두 개 그러죠. 두 개씩 나눠지죠. 그래서 사실 이거 개별적으로 한다면 T테스트로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 그룹 변수가 두 개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이 시험 성적에 작용하는 그러한 이 공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T테스트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노바 중에서도 여기 있는 마노바라는 팩터럴 아노바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마노바라고 부르기도 해요. 멀티라고 그래서 여러 개의 그룹에 대한 아노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봤습니다. 이거를 끄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래프를 직접 명령어를 넣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것은 그래프를 이쪽에 세 개를 배열하라는 건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누르면 여기 밑에 내려가서 이거를 누르면 이걸 눌러야 죄송합니다. 이 화면을 눌러야 되겠죠. 화면을 누르면
이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그 비교 그래프를 동시에 그린 거죠. 젠더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음악을 틀어줬을 때 안 틀어줬을 때,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보여줬을 때와 안 보여줬을 때 그룹 간의 평균 차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 그룹 베리어블이네요. 그러니까 음악과 그림뿐만 아니라 성별까지도 그 설명 변수, 독립 변수로 넣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그룹을 하나씩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려주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여기처럼 이렇게 요 공식을 그대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잘 보고요. 그 데이터명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 안에 있는 그룹 베리어블을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해서 넣고, 데이터 이름을 여기다가 넣고, 요거는 이제 설명, 그 반응 변수죠. 지금 제가 쓰는 용어가 이쪽을 종속 변수 또는 반응 변수, 이쪽을 설명 변수, 뭐 또는 독립 변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앞에서 했던 회귀 분석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하나가 하나를 설명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웨이 아노바만 아니라 사실 이 전체 아노바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회귀 분석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다 거의 비슷한 그런 통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초점이 이 경우는 그룹 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테스트를 실행해 보면요, 괄 커맨드에 가서 이 멀티웨이 아노바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커맨드에 가서 통계, 그 다음에 means, 그 다음에 여기 멀티웨이 아노바 쳐가지고 이쪽에 팩터가, 지난번에 팩터라는 것은 이제 그 범주형 변수를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하나 이상 선택하러 나와 있는데 젠더, 그다음에 지금 그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젠더, 뮤직, 픽처. 그다음에 그 설명, 그 응답 변수 스코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OK를 누르면 이러한 지금 전에 실행했던 그 아노바에서 이미 이러한 모델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덮어 씌우겠느냐, 그러니까 뭐 이해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웃풋에서 먼저 아노바 테이블을 여기까지 쭉 올라가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 지금 우리가 실행한 아노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이 아노바 테스트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lm 명령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그 regression 앞에서 했던 그 multiple regression과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아노바로 했지만은 이 실행하는 명령 공식은 앞에서 얘기했던 multiple regression과 똑같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실행을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지금 회귀 분석을 돌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여기 나오는 그 통계의 결과는 그 리그레션 할 때 그 나오는 그 에스티메이트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아노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그 세 개의 독립 변수 간의 첫 번째 우선 그 인터랙션, 세 개의 독립 변수 간의 3-way 인터랙션이 있는가를 보는 건데 여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way 독립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은 결국은 젠더, 이 하나만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러한 설명 변수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3개의 그룹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보캐블러리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이 그룹 간의 3웨이 서로 인터랙션, 상호 효과도 아니고 2웨이도 없고, 그 다음에 개별 그룹에서는 젠더 하나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되고요. 만약에 앞에서 이쪽에 그 3웨이라든지 또는 2웨이라든지 이런 식의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메인 이펙트라는 것은 이게 그룹 개별적인 그룹의 그 이펙트를 말합니다. 이런 이펙트는 그다지 중요성을 갖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인터랙션, 그룹 간의 상호 이펙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나오면은 개별적인 그룹이 젠더라든지 이런 것이 갖는 효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 그룹 간의 인터랙션 효과가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젠더와 픽처,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나왔다면은 이 연구 결과는, 통계 결과는 결국은 이 어휘 성적을 좌우하는 차이를 야기시키는 그런 중요한 변수는 결국 젠더와 그 픽처 간의 상호작용이다. 예를 들어서 무슨 여성 아이가 또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하는데 더 많은 효과를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인터랙티브 효과가 이 보캐블러리 점수를 설명하는데 훨씬 더 유의미한 그와 같은 설명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은 이렇게 쭉 테이블이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residual이라는 거, 여기 sum of squares, 요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바로 앞에 안어버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모델이 예측하는 숫자와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을수록 좋은데, 이렇게 인터랙티브 모델일수록 설명하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만은 이 sum of squares가 이 모델과 그 다음에 실제 그 데이터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sum of squares가 여기는 작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해도 그다지 실제 이 모델과 데이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p-밸류도 잡고 그래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쭉 내려가다가 이 젠더에 가면은 sum of squares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 모델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중요한 설명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참고로 하는 건데요.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평균, 각 그룹, 이렇게 그룹 간의 뮤직과 그 다음에 피메일 이런 식으로 조합을 했을 때의 그 평균 또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리고 뭐 숫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 사이즈, 이펙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식을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젠더의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노바가 사실은 그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앞에 아노바라고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넣어서 하면 이런 식의 그 통계 예치가 나오고, 만약에 서머리, 그 우리가 멀티플 리그레션을 했습니다만은 서머리라는 명령어를 넣으면은 사실 이거는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노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만든 것이 아노바 모델 1.1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스크립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항상 할 때마다 실행할 때 바꿔줘야 되니까요. 자, 바꾼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멀티플 리그레션을 했을 때의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거를 놓고 어떤 식으로 이 아웃풋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아노바를 치면 아노바식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서머리를 하면은 일반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그 젠더만이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멀티플 R 스퀘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 해당 변수, 이 전체 모델, 다시 말하면은 젠더만 유지하는 이런 모델이 설명하는 부분, 데이터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14% 정도, 그 보캐블러리 성적의 14% 정도만을 설명하는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젠더가 가지는 그 설명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왜냐하면 젠더만이 통계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델, 다시 말하면 젠더만 통계적으로 의미한 이 모델의 설명력은 한 0.14, 14% 정도이다. 그다지 큰 이펙트가 아닌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앞에서 실행했던 것 같은 그 진단 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앞에 안노바에서 했던 거랑,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뭐냐면은 그 앞에서 멀티플 리그레션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상관없습니다만 어떤 거든지 간에 이렇게 그 끝에서부터 텀을 제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맨 위에 상위 인터랙션 텀 3웨이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이걸 빼고 다시 모델을 만들어서 비교하고, 그 다음에 거기 결과를 보고 다시 이거를 그 다음 텀을 제거하고 하는 식으로 그 backward 한 다음에 step wise 단계별로 delete 텀을 제거하면 나가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텀이 남을 때까지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그 검증을 한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만 해보면 말이죠. 먼저 이 세 개의 그룹에 있어서 전체 모델, 모든 이 3way, 2way 이런 것이 다 반영된 그러한 그 모델을 만듭니다. 이거랑 똑같죠. 지금 이거랑 거의 여기 이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태치를 하는 거는요, 이것도 또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매번 이 데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명령에다 입력을 하는 대신에 이 데이터를 이 공간에 메모리에 띄워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더 이상 칠 필요가 없이 이 부분만 계속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증이 끝났을 때는 detach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빼내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이 부분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항상 이 데이터를 띄워놓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들이 이거를 넣지 않고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띄워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메모리에 띄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모델을 만드는데요. 모델 거를 원이라고 할까요? 모델 1 해놓고 먼저 이 아노바를 실행합니다. AOV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첫 번째 모델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이거를 서머리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델 1이죠. 바꿔줘야 됩니다. 모델 1을 보면은 이렇게 서머리를 보면은 여기 잠깐만요. 여기 잘못 건드렸네. 여기 모델 1 모델 1의 서머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3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라는 기능을 사용했죠. 업데이트 모델 1에서 이 세 번째 3웨이를 제거해가지고 두 번째 모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모델 1과 모델 2를 비교해서 아노바 테스트를 해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모델 1을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0.05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연가설인데, 그것이 유지가 되면서 이 모델 1과 모델 2, 다시 말하면은 이 3웨이 이펙트를 제거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 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해도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 텀을 제거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델 2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모델 2를 서머리로 여기는 이제 스크립트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서머리 모델 2를 바꿔 그 다음에 봐야 되죠. 보면은 모델 2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 2웨이를 제거해야 되는데 가장 그 p-value가 높은 것부터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젠더 픽처 1이니까 이거를 제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해보면은 모델 3가 될 테니까 이거를 그냥 카피해서 그냥 쓰도록 하죠. 모델. 근데 명령을 칠 때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모델 3가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라. 그 다음에 모델 2에서 여기 컴마 찍은 거 요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컴마 물결 표시. 죄송합니다. 얘기했지만 스크립트 잘못 건드릴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마 물결 표시,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요거였죠. 그래서 이거 그냥 카피를 해가지고 일단 붙여놓고 데이터는 이미 메모리에 띄워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세 번째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을 아노바 테스트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요. 아노바, 그 다음에 모델 2와 모델 3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p-value가 역시 0.7로 높죠. 차이가 없다라는 연가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모델 3를 우리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델 3를 가지고 다시 서머리를 보고, 모델 3 서머리를 보고, 그 다음에 빼낼 수 있는 텀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빼내가면은 결국에는 이쪽에 2A는 다 효과가 없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궁극적으로 모델 7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젠더만 남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와이즈로 지워가는 식으로 모델을 형성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젠더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 모델은 이 젠더와 이것만 하는, 다시 말하면 모델 7은 결국은 언어가, 그 다음에 이 시험 성적과 요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성적에서 젠더하고만 연관이 있는 이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를 보면은 모델 7은 이렇게 나오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끝에까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거를 명령을 실행해서 이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 이거 멀티플 리그레이션에서 한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이제 이런 식으로 수행하면은요, 모델 이건 1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만든 게 모델 1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 모델 1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전체 그 인터랙션에 들어가 있는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 스텝 AC라는 것 같은 그 패키지를 활용해서 앞에 그 멀티플 리그레이션에 가면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먼저 띄우고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텀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맨 마지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같은 그 변수만, 이 상호작용하는 변수를 포함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이 경우는 마지막에 젠더 이거와 그 다음에 젠더와 뮤직 두 개의 인터랙션도 같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스텝 AIC가 손으로 제거하는 것보다 그다지 reliable,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이런 게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스텝 와이즈를 할 때 앞에 그 멀티플 리그레이션에 가면은 doing automatically에서 이 두 번째 거, 여기 그 stat 패키지에서 스텝 펑션을 활용하는 거,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런 식으로 실행하는 거를 좀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멀티플 그 베리어블을 가지고 하는 아노바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코바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코바는 Analysis of Covariance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아노바인 경우는 Analysis of Variance인데 앞에 코가 붙었습니다. Covariance인데 이것은 아노바인데요. 아노바인데 그러나 이제 그보다 아노바라는 게 이런 거죠.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노바는 이쪽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 무슨 관련된 숫자가 있잖아요. 스코어라든지 그룹이 이제 세 개의 뭐 카테고리로 나눠진다. 이럴 경우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아노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룹을 하나 더 더할 경우 그룹 변수를 1, 2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또는 뭐 2개짜리를 넣는다지 이렇게 할 경우 이제 갖다가 팩터럴 아노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independent variable, 그룹 independent variable이 2개 이상이 있는 거, 이것을 2개 이상이니까 3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2개, 뭐 3개 이렇게, 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있는 거.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하나의 숫자 변수를 넣습니다. 숫자 변수를. 근데 이거는 스코어를 테스트하는 건데, 이거와 연관 있는 숫자 변수를 하나 더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테스트 스코어라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무슨 그 사람이 L 언어, 그 사람이 모국어, 예를 들어서 무슨 아시아로 한다면은 한국이냐, 일본이냐, 중국이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성별로 해가지고 성별로 해서 2개로 나눠가지고 여자냐, 남자냐 이렇게 하면은 2개의 그룹 베리어블과 하나의 숫자인 그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2개 이렇게 그 구도가 짜여지죠. 이것은 이제 팩터럴 아노바가 되는데, 여기다가 그룹 베리어블이 아니라 숫자 베리어블을 하나 더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ge, 나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이때 age는 스코어에 뭔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이 스코어와 age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변수를 하나 더 첨가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사전에 스코어하고 age를 코릴레이션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여기다가 이제 넣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넣는 이유는 이 테스트, 이 팩터럴 아노바 테스트에서 그룹의 그룹 간의 평균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이 갖는 스퀘어 민스라는 민 스퀘어라는 그 같은 에러에서 발생하는, 다시 말하면 이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 같은 에러 베리언스가 있습니다. 이 에러 베리언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이와 같은 것이 하는데, 이것을 코베리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디펜던트 베리어블과 뭔가 연관이 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변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라고 그러거든요. 코베리어트라고 합니다. 이 변수를. 그래서 이 경우는 이걸 넣긴 넣는데, 그러나 이 age가 갖는 에펙트는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팩터럴 아노바에서 보면 이제 이 그룹 1과 그룹 2가 그룹 1과 그룹 2가 이제 또 인터랙션을 갖게 되죠. 둘 간의 인터랙션이 갖게 되는데, 여기 이제 코베리언트 베리어블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나 인터랙션에서는 이 코베리어블을 제거해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는 목적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팩터럴 애노바와 똑같은데, 다만 이 모델이 갖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은 에러 베리언스를 줄임으로써 좀 더 통계적으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의 statistical power라고 그러는데요. 이 통계의 statistical power를 조금 더 키우는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을 때 여기 있는 서브젝트들에 대해서 관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와 같은 이 스코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숫자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무슨 age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무슨 income, 어떤 수입이라는 숫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수입을 갖다 예를 들어서 무슨 상중하로 나누면 이거는 그룹 베리어블이 되지만, 그러나 숫자로 했을 경우는 이와 같은 인컴도 코베리어트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얘는요 이런 것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엔트런스 에그잼에 보면은 스코어를 설명하는데 이제 그 그룹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가 있죠. 엔트런스 에그잼 다시 한번 보면은 헤드 앞에 것만 조금 보는 거죠. 어떤 데이터인지 앞에 6개만 보는 건데 보면은 스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이 학생이 모국 다시 말하면 국내파냐 해외파냐 아니면 믹스드파냐 그 다음에 그룹은 나이를 갖다가 좀 두 개의 그룹을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30 이상이냐 이하냐 그 다음에 이제 스타디 시간 이 에이지를 그냥 쓰면은 요거는 이제 숫자 변수가 되는데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면은 그룹 변수가 되겠죠. 여기다가 스타디라는 이 숫자 변수를 넣어가지고 혹시 스타디하고 스코어가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뭔가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선 한번 컨트롤 베리어블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실행하는 것은요, 이 LM 다시 말하면 리그레션을 할 때 실행하는 것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린 스크립트에는 여기 잘못 나와 있습니다. 스터디로 나와 있는데 스테이터스가 돼야 됩니다. 이 스테이터스. 그래서 그룹과 스테이터스라는 두 개의 그룹 변수를 independent variable로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는 여기 이제 그 컨트롤 베리어블을 넣을 때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베리어블로 스타디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별표는 리그레션에 설명됐습니다만은 두 개의 변수 간의 인터랙션도 다 참고하는 것 같은 그것도 계산하는 것 같은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NCV라는 것 같은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테스트 결과를 담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무슨 뭐 서머리 해가지고 ANCV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 리그레션 테스트 결과가 됩니다. 리그레션에서 이 멀티플 리그레션에서 그 설명 변수로 두 개의 그룹 베리어블을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노바 테스트로 하기 위해서는 이 아노바라는 명령어를 넣어가지고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것은 library maths에 있는 명령어인데요. 이걸 실행한 다음에 이제 이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아노바하고 우리가 만든 리그레션 결과를 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타입 2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아노바 테스트 형태의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sum of squares가 있고 그 다음에 f 통계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p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숫자는 그 스코어는 그룹 베리어블과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와 다 연관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스터디 시간과도 연관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그룹과 스테이터스 간에는 두 개의 그룹 베리어블 간에는 상호 인터랙션이 없는 것으로 나왔죠. 통계로 볼 때.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스타디라는 것을 컨트롤 베리어블로 잡았을 때 이 성적은 시험 성적은 입학 시험 성적은 그룹 간에 다시 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그룹 나이를 30 이하냐 30 이상이냐로 나눴을 때 이 두 그룹 간에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스테이터스 국내파냐 해외파냐 믹스드파냐라는 그와 같은 그룹 내에서도 그러한 같은 캐테고리로 나눴을 때도 역시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머리로 하게 되면은 이 R 스퀘어가 나오죠. 여기 R 스퀘어. 그래서 49. 그래서 이 모델이 갖는 설명력은 49% 정도. 다시 말하면
이 데이터 내에 있는 그 variance의 49%를 설명한다. 이렇게 이펙트 도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안코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